자, 그러면 24번입니다. 257쪽. 네. 257쪽에 24번부터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접속 장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네, 신규로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고갈이 예상됩니다. IP 주소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만 어떻게 하면 아껴 쓸 거냐라는 거죠. 자, NAT가 있습니다. NAT는 이제 서로 공유하자 그거죠. 네, IP 주소를 공유하자, 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6, 그죠? 비트 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주소 할당. 그 다음에 DHCP, 동쪽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4번에 있는 ARP는 상관없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HC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IP 주소를 내가 100개를 가져왔다. 회원수를 이제 딱 100명만 쓰겠다. 그러면 150명이 필요하다. 그럼 IP 주소 150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100개를 가져와 가지고 회원 150명한테 할당을 해주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소로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IP 버전 6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28비트다. 맞죠? 그 다음에 40바이트 헤더 맞죠? IP 데이터그램의 비트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헤더 체크썸 필드가 헤더에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체크썸 필드는 IP 버전 6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 라우터에는 IP 데이터그램을 조각화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IP 데이터그램이다 라는 것은 전달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각하다 라는 것은 나눈다 라는 뜻이죠. 단편화를 한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네, 문제 26번입니다.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데이터 마이닝이다.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것은 데이터와 데이터들 간에 어떤 숨겨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관된 규칙, 패턴을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ARP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IP 주소를 자,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네, 3번에 IP 버전 6은 유니, 애니, 멀티를 지원한다. 맞죠? 증강현실은 실세계 위에 가상세계의 겹쳐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DHCP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동이나 수동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네요. 네, 가용 IP 주소를 호스트에 할당해 주는 것이다.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2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 3번에 신호 감쇄를 보상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한다. 그럼 뭐예요? 리피터가 되죠. 자, 4번에 보면 경로를 설정한다. 이거 뭐예요? 라우터가 되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28번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 211, 168, 83.0의 C클래스입니다. 자, 일단 C클래스 생각하세요. 그럼 C클래스에서 서브넷 마스크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네, 서브넷 마스크 얼마예요? 네, 255.255.255.0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0이 한 개의 회선을 가져와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가 바로 이거다 그거죠. 얘가 몇 비트예요? 8비트죠. IP 버전 4니까. 8비트니까 2의 8승 256인데 두 개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8승 빼기 2 해가지고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클래스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54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통째로 쓰려면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4대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룹별로 또 나누고 싶어요. 그런 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려고 해서 마련된 서브넷 마스크 끝에가 224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앞에 건 빼고 이것만 따져볼게요. 224. 이것에 숨겨진 의미가 이제 그룹화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254대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낱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쓰겠다. 그럼 8비트로 얘를 표현을 해보세요. 자, 224를 이진수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11000000 얘가 뭐죠?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죠? 서브넷 마스크 대표 값이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룹화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앞에서부터 연속된 1, 이게 바로 뭐냐요? 그룹이죠,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키겠다.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0의 개수, 이게 바로 뭐냐면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예요. A그룹, B그룹. 예를 들어서 A그룹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또 B그룹 나눴어요. 그럼 여기다 몇 대의 컴퓨터를 A그룹으로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대수. 몇 대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그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룹을 나눴을 때 3비트가 그룹화가 됐으니까 그룹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따져야죠. 000, 001, 010, 0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00000, 00001 이거 하나다 해가지고 11111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34가 속한 그룹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돼요. 끝에가 34.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그룹화를 이제 그렇게 나눠 봤더니 앞에 그룹이 어떻게 됐냐면 001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건 그룹이고 이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진수로 하면 1, 2, 4, 8, 16, 32. 얘가 32군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33이군요. 34군요. 이런 식으로 가본다 그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를 10진수로 바꿨는데 그게 얼마가 된 걸 찾으시오. 34가 된 걸 찾으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버렸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001 그룹에 00010이 34가 된 그룹입니다. 그랬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밑에는 지워볼게요. 근데 얘 자체에 뭘 찾으시오 그랬냐면 이 그룹, 그럼 얘가 무슨 그룹이에요? 001 그룹이라는 거에 됐죠? 여기에 뭘 찾으시오?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호스트 컴퓨터 자리가 이 자리죠. 호스트 컴이 모두 뭐인 거? 1인 거. 모두 1로 세팅해 주는 걸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그래요. 그룹은 건들지 않고 어느 부분만 호스트 컴퓨터 자리만 여기가 호스트 컴퓨터 자리죠. 여기만 다 11111로 만들어 버리는 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그룹의 주소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10진수로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1, 2, 4, 8, 16, 32, 64. 64보다 하나 더 적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63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부분과 호스트 부분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9번입니다. 문제 29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이제 B클래스다 그랬어요. B클래스. 자, B클래스입니다. 그럼 B클래스의 기본적인 서브넷 마스크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5, 네, 255, 0,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8비트고 얘도 8비트니까 예, 나타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호스트,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개를 하시오. 이게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했더니 64개의 서브넷을 가지고 있다면 6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 있는 2비트만 따져보는 거죠. 16비트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B클래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이 네모를 16개를 그려보세요. 그죠? 네. 오래 걸릴 것 같죠? 금방 그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6개가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룹인가를 여러분 따져줘야 되겠죠? 64개의 그룹이 나오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냐? 64는 2의 몇 승이에요? 6승인가요? 맞죠? 2의 6승. 네. 그러니까 그룹을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6비트가 필요하다 그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무슨 자리냐면 그룹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컴퓨터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 각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네, 주소의 개수를 물어봤나요? 네, 그럼 얘가 몇 비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니까 2의 10승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각 그룹당 네,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인데 조건이 붙었죠. 특수 주소를 포함시키라고요. 빼기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총 개수를 따지시오. 그러니까 1024. 2의 10승은 1024.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30번 갑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개념, 서버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란 무엇을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이 필요하면 네,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치죠. 요즘에는 검색어 뭐 쳐보세요? 관심 없죠. 네. 자, 정보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는 네이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다, 네, 자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 대의 컴퓨터다. 예를 들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여러분이 서버도 서버화 시킬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다가 네, 윈도우즈 서버 설치를 할 수 있고 이 자체에다가 클라이언트 할 수 있어요.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동시에 같은 컴퓨터에 위치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플랫폼과 운영체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와 네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다를 수 있죠. 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공유 서비스 집합을 제공을 한다. 분산 환경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넘길까요? 네. 자, 31번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트리밍 기술이 무엇일까? 스트리밍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자, 뭐죠? 스트리밍이란 게? 예, 그죠.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하는 거죠. 동영상을. 자, 우리가 동영상 좋아하죠?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듣죠? 그죠? 문혜영 동영상 많이 듣죠?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재생해주는 네, 그런 기술을 우리는 스트리밍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슈어 스트리밍 기술이 있다 그거죠. 슈어 스트리밍 기술이란 건 뭐냐면 그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양한 대역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발전된 기술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단점, 예, 이런 기술을 이용한 사운드 전송 형식은 사운드잖아요. 네, RA, RM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네, 32번은 이제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IP 데이터를 변환해서 전화 통화를 해주는 거.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는 거. 인터넷 전화가 뭐예요? VoIP가 되는 거죠. 주로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 있죠? 인터넷 전화. 네. 여러분은 070 전화 받으세요? 잘 안 받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다 070 전화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제 자녀분이 학교인데 학교의 전화번호 070인 거예요. 저는 070 전화 다 안 받았거든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자, 33번입니다. 인터넷은 기술과 예술의 만남입니다. 디자인을 요구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상호 교류, 예, 명확한 제시, 연계성 유지, 다양한 색상 사용, 예, 이게 4번이 틀렸다 그거죠. 예. 색상은 상관이 없다. 근데 좀 깔끔하게 해라. 다양한 색상을 하면 어지럽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안전한 정보 전송을 이용해서 사용된 암호화 방식. 이 중에서 암호화 방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었죠. 웹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SSL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5번에 보면 멀티미디어 메일 전송에 따라서 제한된 인터넷 표준은 우리가 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4가지가 있었죠. SMTP, POP, PPP가 아니라 POP이죠. POP이었었죠. 그 다음에 ICMP, MIME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멀티미디어 그럼 뭐예요? MIME가 되는 거죠. 4번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쪽입니다. 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 보안의 기본 개념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세요. 1번은 킥오프 원리다 그랬습니다. 네. 자, 킥오프 원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킥오프, 네. 이것은 뭐를 말을 하냐면 암호화 기술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 키 빼고, 네, 사용되는 키 빼고, 네, 키 빼고 알고리즘은 모두 공개해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알고리즘을 보더라도 해독을 하지 못하면 못 풀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딱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소스를 공개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모든 것이 그냥 공개되어도 다른 사람이 못 풀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안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라는 겁니다. 네, 기밀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무결성은 뭐예요? 허가된 사용자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가용성이란 네, 허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칭키 알고리즘은 송수신자가 비밀키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 대칭키라는 것은 뭐죠? 비밀키인가요? 네. 대칭키, 키가 똑같다 그거죠? 비밀키. 키가 하나인데 이 키를 어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공유해서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필터링입니다. 걸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충망이다 생각해도 되겠죠. 먼지를 걸러낸다.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허가된 사용자만 통과되어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 방화벽의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스니핑입니다. 네. 자, 스니핑은 뭐 어때요? 엿보는 거죠. 보는 거. 몰래 보는 거. 엿보는 거. 도청. 그래서 2번이 이제 내용을 보는 거. 본다. 그러면 스니핑이고요. 정보를 송신한 자가 나중에 정보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부인 방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4번의 디지털 서명은 이제 인감 증명처럼 사인하는 걸 말을 하죠. 서명하는 걸 말을 하죠.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 인증 및 암호화 기법이다. 사설 네트워크 VPN 쪽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방화벽이다 그랬습니다. 방화벽은 침입 뭐에 해당이 되냐 그거죠. 방화벽은 네, 침입하는 것을 어때요? 벽이다 그거죠. 방어한다. 침입 차단이다 라는 것. 차단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증받는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 사용자인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인증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네, 기밀성이다 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밀성은 어때요? 데이터를 어떠는 거요?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자료를 보는 거죠. 네. 자료 보기에 대한 것을 허락할 거냐 말 거냐. 무결성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그죠? 네. 모든 집단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안 되겠죠. 허가된 사용자만. 그죠? 내 주민번호를 제3자가 가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용성이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가용성. 내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허구한 날 컴퓨터가 고장난다. 시스템이 고장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안 중에서 개인키 방식이 있고 공개키 방식이 있었죠. 개인키 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가 있었어요? 네, DES 기법이 있죠. 공개키 알고리즘에서는 RSA 기법이 있고 이 RSA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뭐가 있냐면 전자 서명이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1번에 DS, RSA, SEE도 있습니다. 4번에 SSL은 프로토콜 중에 하나다. 그죠? 네. 알고리즘이 아니라. 네. 자, 6번입니다. 보안성이 가장 좋은 패스워드는 이렇게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특수문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굳이 맨 끝에다가 쓸 필요는 없죠. 중간에 두어도 상관이 없죠.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설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1, 2, 3, 4를 쓰는 사람이 있죠. 왜 1, 2, 3, 4를 쓸까요? 예,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러죠. 네, 별로 중요한 사이트는 아니고 기억은 해야 되니까. 네. 또 패스워드 그 자체를 또 예, 비밀번호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QWERTY 누르기 좋게 예, 그렇게 누르신 분도 있고요. 자, 하여튼 6번의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보안성이 뛰어난 걸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MS 오피스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문서 파일에 삽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어디에다가 들어오게 되냐면 실행 파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MS 제품 중에서 엑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에는 뭐가 있냐면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매크로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프로그램 파일을 열자마자 실행시키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크로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버리는 거죠.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매크로 바이러스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들어있는 문서를 열 때는 이제 조심해서 열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드웨어다라는 게 있는데요. 애드웨어는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사이트를 이제 나오게 해주는 거죠. 네, 한번 밑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광고에 관련된 거죠. 네. 자, 이번에 보면은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고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공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악성 코드, 스푸핑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스니핑은 이제 보는 거죠. 도청하는 거죠. 네. 네, 한번 찾아보시고 버퍼 오버플로우 접근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오버플로우 파일을 넘쳐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넘치면은 어떠세요? 그 시스템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요. 자, 4번에 NIDS를 통한 접근이다 그랬는데 NIDS는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네. 끝에쯤에 보면 두 번째 줄,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협의 형태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1번에 트로이 목마다 하고 나왔는데 트로이 목마는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바이러스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해커가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걸 하는 걸 우린 트로이 목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보내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차단, 가로채기,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90쪽 한번 보세요. 요약집 190. 네,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가로막기가 이제 바로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네, 컴퓨터 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네,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죠. 네, 못 가게. 네, 가로채기는 이제 도청하는 거죠. 뭘 주고받나라고. 변조는 뭐냐면 내용을 변경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7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12시에 만나자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고, 위조는 뭐냐면 가짜로 보내는 거죠. 상대방의 전화번호로 뭐 12시에 놀이터로 나와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경우. 자, 새로운 1번입니다. 시스템 침투를 위한 일반적인 해킹 과정 중 마지막 순서. 여러분이 해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입을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뭘 해줘야 돼요? 흔적을 지워야죠. 도둑 같으면 어때요? 자기 발자국을 지우고 가야죠. 그래야지 하여튼 노련한 노련한 사람 발자국 다 지우고 가지만 이제 초보자인 부분은 이제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래서 로그 기록을 지워야 되는 거죠. 해킹의 마지막 단계.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해킹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 2번입니다. 웹 서비스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제 잘 문제를 보세요. 공격자가 사용자의 명령어나 질의어에 특정한 코드를 삽입시켰다 그거죠. 명령어에다가 추가 삽입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DB,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언어를 배웠냐면 SQL 언어를 배웠죠. 인젝션, 삽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SQL 삽입하는 것이다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SQL 명령어를 이제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네, 새로운 3번입니다. 어떤 통신사에서 고객의 인터넷 서핑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단순히 쇼핑하는 취향을 파악하기 위한 게 무엇이냐? 스파이웨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밑에 해설에 보면 각각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스니핑은 어떠세요? 엿보는 거, 훔쳐보는 거, 도청. 스푸핑은 뭐냐면 IP 주소를 속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 공격하는 것. 트로이 목마는 가만히 정상인으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것. 스파이웨어는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것. 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것. 분산 서비스 거부는 좀비 PC가 서비스를 못 받게 하는 것. 네. 자, 4번 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출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스니핑, 스푸핑, 피싱 있죠. 페이징 기법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가상기억 장치에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도청이다 그랬습니다. 도청, 엿듣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스니핑이다 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스니퍼가 이제 도청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내가 SNS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SNS를
누군가 내 카톡 내용을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런 걸 평소 때 못 느끼죠. 남이 보는 건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네트워크에 보내는 거 일부러.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때 그 사람을 잡는 거죠. 미끼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이런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럼 바로 3번 데코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스푸핑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푸핑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속이는 거죠. 네. 내는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의 아이디 비번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상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사장님이다 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인다. 2번에 나와 있죠. 네. 속여서 공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피싱입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든 현혹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죠. 네, 통장번호 부르시오, 비밀번호 부르시오, 보안카드 다 보내시오. 그럼 다 털린 거죠. 자, 그래서 1번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다 라는 거고, 2번에 보면 위장 AP를 이용해서 중간에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서 사용자인 것처럼 속이다 그랬어요. 속이는 것은 뭐예요? 스푸핑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여기는 땡땡 은행입니다. 여기를 누르시오 해가지고 누르면 비슷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거죠. 방문한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아이디 넣으시오, 비밀번호 넣으시오, 그다음에 통장번호 넣으시오. 그런 거를 수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털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요. 자, 9번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서비스 거부 공격 기법이 뭐가 있어요? DOS 기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버의 컴퓨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서버의 입장에서 얘한테 답변을 주기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주는 기법. 그게 DOS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193쪽 한번 보세요. 요약지 193쪽 한번 볼까요? 네, 도스 공격 기법에는 종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세분에서 이제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그래도 한 2문제는 어렵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대비해서 도스 공격 그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SYM 플로딩 기법이다. 이건 핸드쉐이킹 과정의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다. 핑 오브 데스 방법은 핑 명령어를 공격하는 기법이고, 티어드롭 어택은 눈물방울 공격이다 해가지고 패킷 조각을 재조립할 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한 개를 이제 겹치게 한다든지 한 개를 일부러 빼버린다든지 그런 것들. 랜드 어택,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기법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종류 4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고 더 세부적으로 그 기법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까요? 네, 컴퓨터의 IP를 도용해가지고 특정 서비스 시스템 거부 공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DOS 기법이 되는 거죠. 서비스 거부 공격. 자, 이번에 디도스 공격하면 무슨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좀비 PC라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이거는 한 대의 컴퓨터가 서버를 공격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고,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여기를 공격하는 기법이 됩니다. 이렇게요, 구분해 주면 되세요. 자, 11번입니다. 네,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버의 최대 목적은 뭐인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컴퓨터한테 너 우리한테 접속하지 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스나 디도스 공격의 예방법은 없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끝에 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를 보완하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보안 공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랜드 어택이다. 랜드 어택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였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공격하게 하는 거죠.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13번입니다.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키고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공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한 접근, 스푸핑, 속이는 거죠. 네,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 4번에 N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네, 보안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침입이 아니라. 네.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고, 자, 14번에 보면 보안 침입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그래서 1번에 차단이 있습니다. 선을 잘라버리는 거죠. 네트워크 못하게. 자, 위조는 내용을 바꾸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가로채기. 그죠?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는 내가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보안 방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안 침입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1번을 보겠습니다. 가부터 라에 들어간 말로 올바르게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면 되겠죠. 뭘 구분해 주면 되냐면 대칭키다. 네. 네, 대칭키, 그 다음에 비대칭키, 대칭키는 비밀키, 얘는 공개키, 그죠? 얘는 DES 기법, 이거는 RSA 기법,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또 뭘 기억해야 되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암호화 기법은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와 수신자가 해독할 때 키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예요? 비대칭키죠. 네, 비대칭키. 다른 말로 공개키.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RSA.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2번입니다. 새로. 자, 생체 인증 기법. 생체라는 것은 여러 몸에 있는 건데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죠. 나만 있는 특징입니다. 정적인 신체 특징, 동적인 행위적 특징. 인증 정보를 망각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거의 없다. 옛날에는 카드로 했는데 카드 얼마나 많이 분실했어요. 네. 지식 기반이나 소유 기반의 인증 기법에 비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랬는데 이건 기술력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지문 인식 해보셨죠? 네, 오류가 많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아직은 오류 발생이 좀 높습니다. 카드가 오류 난 거 보셨나요? 카드로 찍는 건 거의 오류가 없죠. 카드를 훼손하지 않는 한. 네, 지문 인식 해보면 좀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3번.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대칭키하고 누가 더 키 관리가 어려울까요? 네, 얘는 키가 1개예요. 얘는 키가 2개예요. 키 관리는 얘가 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A하고 B가 있었을 때 키를 주고받잖아요. 네, 그래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넘겨줄 때 해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키 관리가 어려운 것이고요. 얘는 이 키를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키 2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키 2만 어때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얘만 장롱 속에 넣어놔가지고 혼자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얘는 똑같은 키를 A하고 B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얘가 더 어렵습니다. 키 관리가.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키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바로 비밀키 방식이 돼요. 자, 4번 갈까요? 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누가 더 속도는 빨라요? 대칭키, 비대칭키. 속도가 빠른 건요? 네, 여기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이 더 간단하니까.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공개키가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더 느린 거죠. 자, 5번 찾아볼까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암호화 기법은 무엇입니까? DP 헬만에 의해서 제한되었고 RSA는 그래서 RSA 기법을 사용한 게 뭐요? 예, 공개키 방식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소인수 분해 어려움에 기초를 해가지고 전자서명 알고리즘, 핵심은 전자서명 알고리즘이죠.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뭐를 활용했어요? 네, RS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우리가 만든 거죠. RSA를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해서 만든 게 전자서명인데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달라요? RSA는 암호화 할 때는 무슨 키를 사용해요? 네, 공개키를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복호화, 다시 암호를 풀어야 되겠죠? 복호화 할 때는 개인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전자서명은 바뀌었죠. 얘를 이제 처음에 암호화 할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주고, 네, 복호화, 해독할 때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키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반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전자서명, 이게 RSA 알고리즘.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네. 전자상거래 유형 중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쇼핑을 하죠. 홈쇼핑을 하죠. 밖에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업에다가 쇼핑몰은 기업이고 나는 개인이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봤자 1년에 1억 원어치나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몇 천만 원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근데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는 단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기업과 기업이 되겠죠. 1, 2, 3, 4에서는. 자, 2번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들면서 통화를 할 때 기지국이 달라졌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2쪽을 한번 보세요. 요약지 182쪽인가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셀이라는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제 방식의 핸드오프 방식이 있죠. 네. 핸드오프라는 그 방식이 바로 뭐냐면 가입자가 걸어가면서 통화를 할 때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경계 지점이 있죠.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그 경계 지점에서도 통화의 단절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는 것을 우리는 핸드오프다.
핸드오버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종류에는 우리가 이제 핸드오프 방식에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네, 로밍도 있고. 근데 이 자체는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핸드오프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핸드오프 방식. 네. 자, 그 다음에 280쪽 가겠습니다. 자, 280쪽 1번에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C#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NET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자바는 C++의 특징인 클래스의 다중상속과 포인터를 지원하는 간결한 언어다 그랬는데 C 언어에서 있는 포인터가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지만 좀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포인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터의 개념을 뺐죠. 빼버려서 단순화시켜서 만든 게 바로 자바 언어가 되겠습니다. 포인터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포인터를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은 다형성, 오버로딩, 예외 처리와 같은 객체의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진 언어다.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1쪽부터는 저희가 빔을 설치해야 돼서 식사하시는데 6시 반에 시작해도 될까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네, 대답 많이 하셨으니까 네, 6시 반에 뵙겠습니다.